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걸 두고 민주당에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배심과 야합의 정치 행태, 철새 정치인 등의 강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시죠.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식 장면입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저 자신은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또 그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말 분발하고 많은 부족한 점, 결함 있는 점 이걸 빨리 보완해서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을 맹비난합니다. 그래도 민주당의 다선 중진 의원이었는데 권칠승 대변인, 배신과 야합의 정치 행태, 김용민 의원, 철새 정치인, 조홍천 의원, 왜 하필 국힘인가? 민주당도 못 났는데 국힘은 봐줄만 한가? 라며 그러니까 앞에 두 분과 조홍천 의원은 좀 결은 달라요. 조홍천 의원은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못 났는데 국힘은 좀 봐줄만 하더냐? 라면서 좀 그러니까 비판과 의문, 하지만 앞에 두 분은 이제 딱 규정을 한 거죠. 배신과 야합의 정치 행태, 철새 정치인이다. 이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의 반응이랄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저를 욕하고 하는 건 뭐 좋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재명 사당이고 반패정당이고 개딸당인데 이거는 국민의힘? 배신해도 됩니다. 국민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나를 욕하는 건 좋은데 민주당 문제는 왜 침묵하느냐. 김용현 대변인님. 네. 아니 저는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에 뭐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민주당. 그런데 개딸 정당, 사당 정당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조홍천 의원의 이 질문이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공당입니까? 지금 정당의 민주주의가 사라진 게 마치 민주당, 그러니까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돌아다니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거창하게 뭔가 명분을 가지고 뛰쳐나갔으면 저는 좀 무소속으로 다시 국민의 좀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양당, 독점 비대권 정치 세력이 아닌 뭐 차별화된 뭔가 정치를 좀 해보겠다. 이런 세력과 결합을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고요.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탈당하고 나서 마치 본인이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할 것처럼 계속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자고 하니까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들어갔다. 그 부분은 사실 이상민 의원이 그간의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을 공감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으로의 선택은 명분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재원 부대변인요. 네, 저도 이게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응원도 해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 지금까지는 철새는 맞는 것 같고 대신에 앞으로 행보가 돼서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의 파랑새, 국민의 파랑새가 되기를 제가 후배 입장에서 냉정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1년 6개월 동안 뭐 민주당의 민주적인 문제, 절차의 문제, 사당화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당장 국민의힘에 가서 그러면 그 미스터 쓴소리의 그 기준 그대로 갔었으면 왜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란 이름도 말 못하냐. 내가 발의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건 국민의힘의 당론에 따르겠다고 하거든요. 그게 사당화입니다, 사당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말씀이 한비어천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의원이 아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착각할 정도다 이게. 야당의 5선입니다. 정말로 1년 6개월 동안 방송에 나와서 얼마나 민주당을 그렇게 쓴소리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반에 반도 못 하시고 그렇게 하루 만에 막 희망에 차고. 근데 정말 웃긴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 표정 한번 보세요. 더 말은 못해도 그 표정 자체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 보세요, 표정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저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는 죄송하지만 철새 행보 맞고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희망의 파랑새 행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후배 입장에서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건 그냥 서재원 부대변인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볼 텐데요. 표정 좋습니다. 네.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배신과 야합, 철새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진중권 교수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결심을 하려고 했는데 진중권 씨의 말이 계속 걸리더라. 아, 그렇군요. 잠깐 걸리고 그냥 가셨네요. 그 두 가지 이유였는데, 정치인이 당을 바꿀 때는 자기 정치적 확신, 신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유권자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정치적 이념,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이 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민주당이 사당화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사당화는 똑같거든요. 이쪽은 이재명 사당이고 저쪽은 뭐 윤석열 사당이고, 그래서 지금 비대위 체제가, 생각해 보세요. 1년 반 동안 비대위 체제가 3번입니다. 3번. 마찬가지거든요. 라고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중도에 남아가지고 남아서 계속 쓴소리를 했다면은 그게 이제 진정성이 인정받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길이 됐는데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 좀 아쉽긴 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저런 분들을 끌어들이는 건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저런 말 할 수 자격이 없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요? 아니 이분이 예. 5선이잖아요. 그리고 지역 기반도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이런 분이 그다음에 딱 보면은 철저하게 민주당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 이런 분을 당에 못 있게 만든 거예요. 당에서 아무 희망 없게 만든 당이 민주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철새다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문자가 들어오는데 욕설부터 온갖 협박 문자 있잖아요. 예. 이게 몇 천 개, 몇만 개가 들어오면은 이게 핸드폰이 뜨거워진대요. 진동 때문에. 그렇게 당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했던 당에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 당에 갔으면은 그냥 민주당에서 쓴소리 했듯이 그 당에서도 계속 쓴소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김관삼 변호사님. 근데 이제 아직 철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새라는 것은 이제 시베리아에 있는데 추우니까 여기 한강 와서 있다가 다시 시베리아 가고 그러면 그건 철새죠. 근데 시베리아 너무 추워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강 왔어요. 한강 오니까 따뜻해서 살기 좋아요. 계속 살아요. 그럼 정착새죠. 그렇죠. 철새가 아니라 정착새죠. 철새는 또 어려운데. 떠나야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이라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쓴소리 해왔지만 민주당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당원도 있고 똑같다고 하지만 자기를 반겨주는 정당을 가야지. 매일 개딸들 공격받고 눈만 뜨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친명계로부터 공격받고 있는데 어디 거기에서 있을 수 있겠어요. 본인도 한강 쪽 와서 따뜻한 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본인이 일단 뭐 국민의힘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잘 되는데 뭐 쓴소리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뭐 보수의 어떤 합리적 보수 이런 거에서도 일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변신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한번 봐서 이상민 의원이 만약에 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잘한 선택이고 만약이라도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국민들이 심판을 한 거예요. 유권자가 심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정치인들이 자꾸 철새를 할지 아니면 이제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그건 저는 옳은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